그 순열 조합 요 단어는 예전에도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잘 푸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순열 조합 구조에 얼마나 잘 끼워 넣느냐 이게 문제고, 그러려면 문제 해석이 정확히 돼야 되거든. 거기 이제 포커스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경험을 많이 해야 이제 그렇게 순열 공식 조합 공식으로 끼워 넣는 걸 좀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치가 중요한 거고 많이 보셔야 돼요. 어렵더라도. 1부터 5까지 가지는 원소를 가지는 A집합이 있는데 A에서 A로의 1대1 대응이래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서로 다른 데로 대응시키면 5개 딱 대응되겠죠. 그죠? 1부터 5까지. 그럴 때 가조건은 2가 대응되는 함수값 F2, 그 다음에 1이 대응되는 함수값 F1, 그 뺀 것의 절대값이니까 요거를 딱 한 문장으로 한다 그러면 차가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2가 더 커도 되고 F1이 더 커도 돼. 차이가 1이 되기만 하면 돼요. 맞죠? 그 다음에 나 조건도 만족해야 되는데 이거는 3이 대응되는 값은 3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면 한번 케이스를 보죠. 그래서 차가 1이 되는 함수값 애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A에서 A로의 대응이니까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대응시킬 거거든. 그럼 차이가 1이 되는 두 값을 찾아보면, 두 값을 찾는다는 얘기는 가에서 1이 대응될 값 하나, 2가 대응될 값 하나, 얘네들은 1대1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데 두 값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차이가 1이 되는 두 값은 1이랑 2가 있겠고 2랑 3이 있겠고 3이랑 4가 있겠고 4랑 5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녀석들 다시 한번 헷갈릴 수 있으니까 F1이랑 F2를 대응시킬 치역 원소인 거예요. 이렇게 4개의 경우의 수가 있겠다.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거 한번 가볼게요. 요거 1, 2. 그래서 첫 번째 1, 2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A에서 A로 대응을 시키는데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대응을 시키는데, 자, 요거는 제가 계속 카피해서 쓸 건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만 쭉 쓰시면 돼요. 첫 번째가 1, 2를 자, 출발 1, 2를 1, 2로 대응시켰다 이런 의미입니다. 맞죠? 괜찮아요? 그럼 한번 그어볼게. 1을 1로 보내고, 이건 안 그려도 돼. 그냥 보기만 하세요. 2를 2로 보내는 경우면 F1의 함수값, 1의 함수값 F1은 1, 2의 함수값 F2는 2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차이는 1이 되겠지, 그지? 또는 얘를 크로스해서 1은 2로, 2는 1로 이렇게 대응시키면 F1은 2, F2는 1, 차이는 1 똑같죠, 그죠? 절대값 1이 차이 1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1, 2를 지금 첫 번째 케이스인 1, 2로 대응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야. 괜찮아요? 그래서 옆에다 적을게요. F1, F2를 대응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야. 1은 1로, 2는 2로 가든지 1은 2로, 2는 1로 가든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가 조건을 만족시켜 놓은 상태지, 그지? 그러면 나는 3이라는 녀석이네요. 3 보겠습니다. 3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 3이라는 녀석은 3 이상으로 가면 된대요. 그럼 3 이상으로 가는 거는 후보들이 이거 전부네, 그지?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쓰면은 F3 대응시키는 방법은 지금 세 가지야. 3, 4, 5 중에 하나 대응시키겠다는 얘기야.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만들려면 남은 원소들도 다 대응시켜야 되잖아요, 그지? 남은 원소가 4, 5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3을 대응시킬 때 3 이상인 숫자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줬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중에 나는 4라는 걸로 대응을 만약에 시켰어. 이렇게 대응을 시켰어. 그러면 4, 5를 남은 원소 3, 5로 대응시키는 방법, 얘네들 4, 5는 별도로 제약은 없고 1대1 대응만 만족시키면 되니까 두 개를 서로 다른 두 개에 대응시키는 방법, 즉 두 개를 나열하는 방법, 또는 아까 1, 2 대응했던 것처럼 똑같은 대로 4를 3으로 5를 5로 보내든지, 또는 바꿔서 4를 5로 5를 3으로 보내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나머지 F4, F5를 대응시키는 방법은 남은 두 원소 대응시키는 거니까 2 팩토리얼 2라고 써도 되지만 두 개 나열하기, 그래서 2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할게요. 따라서 이때 함수의 개수는 이 경우가 모두 동시에 이제 벌어지는 상황이니까 곱해야겠죠. 2 곱하기 3 곱하기 2 12가지 이렇게 존재한다. 지금 뭘 해봤냐면 첫 번째 1, 2를 1, 2로 대응시킬 때를 봤어요. 괜찮지? 결국은 1, 2 대응시키고 난 다음에 남은 원소들에서 3을 대응할 애를 보고 그 다음 나머지 맨 끝에 4, 5 대응시키는 거는 그냥 남은 거 2개 대응하니까 저기는 안 바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1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쌤은 복붙할 건데 여러분들은 필요한 원소들만 써놓으면 돼요. 이번에는 차이가 1이 나는 2, 3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긋지 않고 바로 가볼게요. 우리 출발이 1, 2로부터 해야 되거든. 1, 2를 2, 3에 대응시키는 방법 두 가지. 사실 엄밀히는 2 팩토리얼이에요.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3을 쳐다봐야겠죠. 나 조건 때문에. 3은요 3 이상으로 가야 되는데 이미 3은 1, 2가 대응시켜놨어. 그러면 4, 5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겠죠. 3 이상인 숫자를 골라야 되니까 나 조건 때문에. 그래서 3을 대응시키는 방법은 4 또는 5 두 가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4, 5 중에 하나를 썼으면 남은 원소는 1, 그 다음에 아까 4, 5 중에 선택되지 않은 녀석 두 가지니까 출발하는 4, 5를 도착하는 두 원소에 대응시키는 방법 2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8가지. 무슨 얘기 하고 있는지 알겠죠? 세 번째, 이제 그림 안 그려도 어느 정도 보일 거예요. 이번에는 차이가 1이 되는 3, 4를 쳐다보도록 할게요. 누구를? 1, 2를 3, 4로 대응시킬 거야. 그럼 대응시키는 방법 두 가지 2 팩토리얼이고요. 그 다음에 3은요 3 이상의 숫자로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5밖에 없어. 그러면 3을 대응시키는 방법은 한 가지. 남은 원소 4, 5를 대응시키는 방법 두 가지. 그래서 4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공간 좀 없네. 네 번째 똑같이 갑니다. 사실 네 번째가 끝이죠. 마지막 차이가 1이 나는 4, 5 원소에다가 1, 2를 대응시킬 거야. 그럼 1, 2를 4, 5로 대응시키는 방법 두 가지. 3은 3 이상인 숫자로 가야 되는데요. 4, 5를 썼기 때문에 3 이상에는 3밖에 없어요. 이때도 한 가지. 남은 원소 대응 두 가지. 4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12, 8, 4, 4 이렇게 다 더하면 되겠다. 28, 28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함수 얘기가 나오면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연결고리 한번 연결해 보시고 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7번으로 가볼게요. 9개 숫자 중에서 밑줄 치자.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선택해서 세 자리 자연수 만든대요. 앞서서 하던 거랑 비슷하네요. 그런데 각 자리의 수 중 어떤 두 수의 합도 9가 되면 안 된대요. 세 자리니까 뭐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 더해서 9가 되면 안 되고 10의 자리랑 1의 자리가 더해서 9가 되면 안 되고 100의 자리랑 1의 자리 더해서 9가 되면 안 되고 이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271, 217, 217은 100의 자리 2와 1의 자리 7이 더해지면 9라서 안 된다 이거거든. 이걸 만족시키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입니다. 그러면 물론 뭐 일일이 해도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표현해 볼게. 세 자리 숫자를 전체를 구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지금처럼 어느 두 자리를 합해서 9가 되는 경우는 다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 여집합 계산하듯이 또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두 숫자의 합이 9가 되는 경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우리가 1부터 9까지 있으니까 합이 9가 되는 순서상은 1, 8 이렇게 있을 거고 2, 7 이렇게 있을 거고
3, 6 이렇게 있을 거고 4, 5 이렇게 있을 거야. 이걸 왜 찾았냐면 세 자리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1이랑 8을 쓰게 되는 경우는 1, 8을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어딘가에 두 자리에 갖다 놓을 거기 때문에 합하면 9가 돼서 얘는 제외 대상이 된다는 얘기야.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전체에서 합이 9가 되는 그 세 자리 숫자 경우의 수를 뺄 거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 자리 만들 수 있는 전체의 경우의 수를 한번 세볼게요. 인성아, 이거 어떻게 세? 세 자리 전체 몇 개가 나와? 여기서? 몇 개 중에 몇 개 선택해주면 돼? 그 중에 3개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9. 자, 자릿수가 다 다르니까 순서 생각해서 3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퍼뮤테이션 계산하면 9 곱하기 8 곱하기 7이고요. 이게 504입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합이 어느 두 숫자의 합이 9가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저 위에 있는 1이랑 8을 모두 쓸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괜찮죠? 1이랑 8 쓸 때. 괜찮나요? 자, 그럼 봐봐.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세 자리를 채울 건데 여기에 1, 8은 가져다 쓸 거야. 맞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1부터 9까지 9개 중에 1, 8은 가져다 쓸 거니까 두 개를 제외하면 7개 숫자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녀석은 나머지 이제 한 자리만 채우면 되는데 남아있는 녀석은 7개 숫자 중에 하나를 가져오면 돼. 맞죠? 1, 8 제외하고 뭐 2, 3, 4, 5, 6, 7, 9 이 중에 하나를 가져오겠다는 얘기야. 숫자가 선택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직 하지 못한 게 뭐냐면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을 건지 그걸 결정을 못 했거든요. 괜찮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숫자 2를 가져왔어. 그러면 1, 8, 2를 가지고 세 자리를 만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우리는 지금 1, 8 사용해서 두 개 합이 9가 되는 경우를 찾는 거고 이제 남은 한 자리를 채워야 되니까 숫자를 하나 찾아온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세 자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나열을 해야겠죠. 따라서 이때 경우의 수는 다시 한번 7개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이거는 숫자 하나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선택된 숫자 하나와 1, 8 가지고 세 자리를 만드는 거니까 3개 나열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2 42가지나 1, 8을 사용해서 합이 9가 되는 세 자리 숫자가 되더라. 그러면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는 27 두 개를 써서 남은 한 자리 채워서 세 자리 만들 거예요. 근데 상황이 어때? 숫자만 달랐지 상황이 똑같죠? 그럼 얘도 한번 더 써볼게요. 27은 다 쓸 건데 남은 숫자 하나를 찾아와야 돼요. 그러면 1부터 9까지 9개 중에 2번, 7번 제외하고 7개 숫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와. 그럼 이제 숫자 3개가 선택된 상황에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채워 넣어야 되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된다고요. 결론은 똑같죠. 짠. 결국은 우리가 아까 합이 9가 되는 4가지 세트가 있었단 말이야. 이게 전부 42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지. 따라서 결론. 아까 전체가 504였죠. 504에서 42가지가 나오는 순서상 세트가 4세트가 있었어요. 빼면 되겠죠? 168을 뺀다. 그래서 여기 주관식이네. 33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8번으로 가볼게요. A집합은 1, 2 원소, 그 다음에 B는 5까지 원소가 있는데 F는 A에서 B로, G는 B에서 A로 거꾸로 이렇게 대응시키는데요. 합성함수가 있어요. 이게 항등함수가 된대. 합성함수 표현 잠깐 해볼게요. 우리는 합성함수는 뒤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F를 보내고 이렇게 F를 보내고
다시 G를 보내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원소들 집어넣어 볼게요. 전부 F는 A에서 B니까 이렇게 되겠네. A에서 B로 보내고 G는 B에서 A로 보내고 A의 집합의 원소는 1, 2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B는 1, 2, 3, 4, 5 자,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요 항등함수가 되던데요. 자, 항등함수는 뭐 일반적인 표현을 해볼게요. x를 넣으면 x가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하고 identity function 이렇게 표현하죠. 즉 자기 자신으로 대응이 돼야 된대. 누가? G 합성 F가. 그 예를 들어서 이건 안 적어도 돼요. 1을 출발시켜서요 어디로 가든 뭐 예를 들어 3으로 갔어요. 그런데 합성함수가 항등함수가 되려면 1로 다시 돌아가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이해되지? 마찬가지로 2가 5로 가도 5는 2로 가야 얘는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다 대응이 되어야 합성함수가 항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보자. 짠. 그래서 F 함수와 G 함수 순서쌍의 개수, 즉 F는 몇 개고 G가 몇 개냐 그것의 순서쌍은 뭐 곱한다 이렇게 되겠죠. F의 개수와 G의 개수가 따로따로 나오면 그걸 곱한다가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 F를 보내고 G를 보내는데 1, 2가 만약에 G에 있는 A, B, A G의 정의에 해당하는 1, 2, 3, 4, 5 중에 뭐 3으로 둘 다 대응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F가 1대1 함수가 아니라 하나로 몰려가는 상수함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G는요 결국은 3이 대응이 됐다라고 하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합성함수에 의하면 1도 동그라미로 대응되고 2도 동그라미로 대응되면 이게 뭐가 문제야? 항등이 아닌 거지. 왜? 둘 중에 하나는 다를 거니까. 예를 들어 얘가 1이야. 그러면 2 때문에 항등함수가 아닌 거야. 맞지? 아, 그러니까 F라는 함수가 A에서 B로 대응시킬 때 1, 2를 서로 다른 두 군데로 대응을 시켜야 돼.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되겠네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일단 한 번 더 그릴게. 1, 2 원소를 F를 통해서 B로 대응을 시킬 때 여기는 두 개 원소로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즉 얘네 둘은 다른 원소.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꼴을 보면 다시 A로 대응시키는 G라는 함수인데 이게 항등함수로 가야 되기 때문에 1, 2로 다시 대응을 시켜야 돼요. 맞죠? 그러면 지금처럼 파란색으로 대응을 시켰다라고 하면 A는 다시 1로 가고 B는 2로 가야 G 합성 F가 항등함수다 이렇게 결론이 됩니다. 맞죠? 괜찮아요? 그러면 그 키는 누가 들고 있어요? 이 녀석이 누가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F부터 한번 쳐다볼게요. F는 조금 전처럼 1, 2를 서로 다른 두 군데로 대응을 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누구한테서? 지금 B 원소 1부터 5 중에서. 아, 그래서 F 개수부터 세볼게요. F 개수는 1, 2를 서로 다른 두 군데로 대응만 시키면 돼요. 그래서 B의 원소 5개 중에 2개를 뽑아줄 건데 같은 수를 뽑는다 하더라도 1, 2 대응을 누굴 시킬 거냐에 따라 다른 함수가 될 거기 때문에 순서를 생각해서 2개를 뽑아주면 되겠죠. 괜찮죠? 되겠나요? 끝이에요. 20가지. A에서 B로 대응시키는 1대1 함수의 개수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 잘 봐. 조금 전처럼 F가 뭐 여기서 적으면서 하자. 1, 2를 간단하게 한번 할게요. 예를 들어 3, 4 이렇게 대응을 시켜놨어. F를 통해서 20가지 중에 한 가지가 1은 4로 2는 3으로 이렇게 대응시키는 경우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결국은 얘가 항등함수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G라는 녀석은 결국은 어디로 대응시켜야 돼? 1, 2로 대응시켜야 돼. 그럼 여기서는 3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2로 갈 수밖에 없지. 4는 1로 갈 수밖에 없지. 왜? 항등함수를 만족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때 G라는 녀석은요, 사실 뭡니까? 중간에 있는 지금처럼 3, 4 써놓은 거, 지금 저 녀석이 지금 2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써놓은 건데, 쟤네들이 정해지면 항등함수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1, 2로 대응 관계는 여기 대응 관계는 이미 결정이 돼버려요. 항등함수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할 게 아니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괜찮나요? 다시 말하면 F의 1, 2가 출발해서 B 집합에서 원소 두 개가 딱 정해지면 걔네들은 항등함수를 만족하기 위해서 알아서 1, 2로 대응이 될 겁니다. 거기에 경우의 수는 곱하기 1인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G, 우리 아까 경우의 수를 다 구했는데 G의 함수의 개수를 구해야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거거든. 그럼 지금 F의 개수는 20가지다 이렇게 찾아놓은 상태예요. 맞지? 그러면 G를 이제 찾아야 되잖아. G 다시 가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3, 4가 1, 2가 3, 4로 대응됐다라고 했는데 여기 남은 원소들이 누구냐면 1, 2, 5 이렇게 3개가 남았어요. 맞지? 우리가 G라는 함수가 성립을 하려면 3, 4만 대응시킬 게 아니라 1, 2, 5도 다 대응시켜야 되거든. 근데 1, 2, 5에 대한 제약은 없잖아. 맞죠? 아무데로 가도 되죠. 괜찮지? 얘는 제약이 없으니까 가야 함수가 끝나거든. 그러면 1이라는 원소가 갈 수 있는 방법은 1, 2, 둘 중에 하나, 2도 1, 2, 둘 중에 하나, 5도 1, 2,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엄밀히는 자 G 개수라고 옆에 쓸게요. G 개수는 우리가 F를 통해서 1, 2에 대응될 두 개를 뽑아가면 거기로부터 G가 1, 2로 대응시킬 거는 정해져요. 그 두 원소는 우리가 고려할 게 없어. 그러면 나머지 원소 3개에 대해서 대응만 시키면 돼. 이렇게 쓸게요. G의 개수는 어떻게 결정되냐? 나머지 원소 3개를 1, 2에 대응시키는 걸로 결정이 돼요.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한 원소가 1, 2, 2가지를 갈 수 있겠죠. 2가지, 2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총 8가지. 괜찮나요? 따라서 F를 통해서 두 원소를 연결해 놓고 남은 세 원소를 연결하는 방법이 8가지. 그래서 F 반영한 G의 개수는 8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결론은 순서쌍의 개수는 160가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풀이 과정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죠? 자, 169번 볼게. 서로 다른 종류의 꽃 4송이와 그 다음에 초콜릿 2개가 있대요.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할 거는 다른 종류의 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초콜릿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콜릿은 2개가 있는데 그 2개가 서로 같기 때문에 누구한테 몇 개를 주느냐가 중요한 거고, 꽃은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한테 어떤 것을 주느냐, 몇 개를 주느냐,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5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준다고 합니다. 다 줄 건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즉 꽃을 받든 초콜릿을 받든 받긴 받아야 된대요. 그랬을 때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학생이 5명이니까 일단 꽃을 다 나눠줘. 꽃을 나눠주는 방법은 한 송이씩 나눠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 어떤 한 사람한테는 2송이를 줄 수도 있겠죠. 어떤 한 사람한테는 3송이도 줄 수 있을까? 한 사람한테 3송이 줘버리면 꽃 하나, 초콜릿 2개, 3개 남았거든? 근데 사람은 4명 남은 거야. 안 되지. 아, 그러니까 꽃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우리가 케이스를 나눠보면 되겠구나.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꽃을 나눠주는데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되면 4명이 되는 거죠. 그죠? 괜찮나요? 그리고 여기다가 초콜릿 2개 나눠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괜찮아요? 그럼 봐봐. 일단 꽃을 나눠줘 볼게요. 꽃은 4송이밖에 없어요. 한 송이씩 나눠줄 거니까 5명 중에 4명을 뽑긴 뽑을 건데 어떤 꽃을 받는지가 또 중요하지. 그쵸? 그냥 꽃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어떤 꽃을 누구한테 줄 거냐. 이거는 순서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봐봐. 꽃이 A, B, C, D 이렇게 4개가 있어. 그리고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5명 이렇게 있어. 그쵸? 그럼 만약에 A, B, C, D를 꽃을 주는데 오른쪽 사람 5명 중에 나는 A, B, C, D 이렇게 4명 뽑을래 라고 하면 맨 첫 번째 있는 사람한테 A를 주고 두 번째 C, D 이렇게 주겠다는 얘기야, 꽃을. 그런데 순서를 바꿔가지고 D, B, A, C 이렇게 뽑았어. 그러면 이 순서대로 꽃을 주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요런 경우와 요런 경우는 다른 경우죠. 사람이 다른 꽃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순서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야. 괜찮지? 다시 돌아와서 자, 꽃 4송이를 일단 4명한테 나눠주려면 5명 있으니까 5명 중에 4명을 뽑아서 줄 건데 순서를 생각해서 뽑아야 되니까 5, 퍼뮤테이션 4 이렇게 시작을 할게요. 요거는 꽃을 나눠주는 방법이야. 자, 그러면 지금 4명이 꽃을 받은 상황이니까 일단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 되거든? 그럼 한 명은 반드시 뭘 가져가야 돼? 초콜릿 하나 가져가야 돼. 맞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렇게 되면 꽃을 받지 못한 사람은 초콜릿 하나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초콜릿 하나는 소진하는 거야. 그럼 초콜릿 하나 남았죠, 그죠?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꽃을 받은 4명과 초콜릿 받은 1명 이렇게 5명이 있는 거야. 일단 받지 못하는 상황은 없앴어요. 초콜릿 하나 남았지. 초콜릿 하나를 누구한테 줄래? 결정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 초콜릿 하나를 누구한테 줄까? 이제 5명이 가지고 있는 건 다 공평하니까 5명 중에 1명만 골라주면 돼요. 너 초콜릿 하나 더 줄게. 그래서 O, C,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메모할게요. 요 녀석은 남은 초콜릿 하나 사람 선택. 사람 선택. 또는 뭐 누구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자, 5P4는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사실 5팩토리얼이랑 결과가 같고요. 5팩토리얼은 120이죠? 곱하기 5 600 경우수가 꽤나 큽니다. 그죠? 하나 했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꽃을 하나씩 다 가져갔을 때 얘기고, 두 번째 아까 처음에 봤듯이 이번에는요 꽃을요 2송이 받을 사람을 선택을 해고 나머지 한 송이 이렇게 4송이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초콜릿 2개인데 여기서 잘 생각해봐. 둘 하나 꽃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받을 사람은 3명밖에 없는 거야. 꽃을 받는 사람은 3명이면 사람이 5명이니까 2명이 남아있어요. 2명 아직 아무것도 못 받은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초콜릿을 반드시 줄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나하나. 괜찮아요? 그래서 초콜릿 2개가 남았는데 여기는요 남은 2명이 1개씩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는 경우의 수가 곱하기 1이야. 끝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이제 반영해 볼게요. 잘 봐. 꽃을 2개를 한 사람한테 주고 하나하나 한 사람씩 줄 건데 그 2개를 뭘 줄지를 봐야 되잖아. 그치? 아까 A, B, C, D 종류라고 했는데 뭐 A, B를 한 사람한테 줄지 A, C를 한 사람한테 줄지 봐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 우리 거의 마지막에 배웠던 분할 개념을 집어넣어 볼게요. 4개를요 4개 중에 2개를 한 묶음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2개 남았죠? 그러면 2개 중에 하나 남은 거 하나 이렇게 이제 우리 조나누기 할 때처럼 묶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개수가 똑같은 게 이렇게 2개가 존재하잖아요. 그치? 개수가 똑같은 게 2개가 존재하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얘네들이 순서 바꾸는 경우는 같아서 나눠주기로 했어요. 만약에 개수가 똑같은 게 3묶음이 있으면 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지금 뭘 했냐면 꽃을 2개 하나 이렇게
뭐 꽃다발 또는 조 만들기만 했어요. 지금 안 한 게 뭐야? 줘야 되잖아, 그지? 사람한테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줘야 돼요? 3명한테 줘야 되거든. 3명한테. 어떤 상황인지 좀 볼게요. 여기가 꽃인데 2송이 한 묶음, 1송이 한 묶음, 1송이 한 묶음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 계산해 놓은 요만큼이 있는 거야. 이거를 사람한테 이제 줘야 되는데 사람은 아까 표현 다시 해볼게요. A, B, C, D, E 이렇게 5명이 있어. 이 중에 3명한테 줄 거잖아, 그치? 괜찮나요? 그러면 5명 중에 꽃을 받을 3명을 선택을 해야 돼. 어떻게 선택하면 돼요? 아까처럼 5명 중에 3명 뽑는데 순서를 생각해서 뽑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 바로 쓸게요. 곱하기 5명 중에 3명 순서 생각해서 뽑는다. 괜찮나요? 그래서 그 뽑는 경우의 수가 5P3면 겁나게 많은 건데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A, B, C 이렇게 3명이 뽑힌 경우가 있다 그러면 우리 퍼뮤테이션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대응이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 A가 2송이 받고 B가 1송이 받고 C가 1송이 받은 상황이야. 그래서 아까 초콜릿 2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지 못한 지금 같은 경우 D, E에 하나씩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지막은 안 써도 되지만 곱하기 1이라는 걸 써서 아 이거 초콜릿 주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더라. 이렇게 줄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되겠니? 그래서 사시는 6이고요. 2C1이랑 뒤에 2 팩토리얼은 2분의 1이니까 뭐 됐고 약분. 그 다음에 5P3, 543 이렇게 되겠죠. 여기 1360. 따라서 아까 처음에 했었듯이 이제 꽃을 3개를 한 묶음을 해서 주면은 사람이 다 못 받아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의 경우의 수를 합하면 960까지. 내려가 볼게요. 자, 170번 볼게. 1부터 5까지 가지는 집합 A가 있는데 A에서 A로 보내는데 1대1 대응이라고 한대요. 1대1 대응이 조금 익숙하죠 이제. 서로 다른 데로 대응되면서 빠짐없이 대응이 돼야 된다 이거고, 조금 전에 해석이랑 비슷하네요. 1과 2에 대응되는 함수 값이 차가 1, 2와 3이 대응되는 함수 값이 차가 1 이렇게 만족하는데 여기 키워드는 또는입니다. 또는. 그러면 방향을 이렇게 잡아볼게요. 첫 번째는 F1과 F2의 차가 1이 되는 경우를 한번 세보고요. 두 번째 F2와 F3의 차가 또 1이 되는 경우를 세보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F2라는 녀석이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F2가 걸쳐있기 때문에 좀 이따 쓸게. F2가 걸쳐있기 때문에 1번과 2번이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되면 1번 셀 때 2번 경우를 다 셀 거고 그 다음에 2번 셀 때도 1번이 겹쳐있는 건 셀 거란 말이야. 그러면 경우의 수가 겹치니까 우리 그 집합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셀 때처럼 하나하나 구한 다음에 동시에 발생하는 거는 중복되니까 한 번은 빼준다. 이렇게 가볼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래서 아까 해석이랑 이제 좀 비슷하니까 바로 가볼게요. F1, F2, 1, 2가 대응되는 함수값이 A로 대응시키니까 1부터 5까지 있거든. 그 차이가 1이 되는 순서상을 마련해보면 1, 2가 있을 거고 2, 3도 있을 거고 3, 4도 있을 거고 4, 5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1번 계산 결과를 보고 바로 가져갈게요. 까지 됐지? 대응시켜 봅시다. 자, 1, 2를 아까 한 번 비슷하다. 요거부터 볼게. 짠. 1, 2를 1, 2로 대응시킵니다. 어떻게 돼요?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 두 가지겠지? 왜? 1을 1로, 2를 2로 또는 1을 2로, 2를 1로 똑바로 가던가 크로스해서 가던가 이렇게 되겠네요. 두 가지가 되겠죠. 표현 먼저 해볼게. F1이랑 F2
대응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 지금 밑줄 친 1, 2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발할 녀석들은 3, 4, 5가 남은 상황이고 도착해서 우리 1대1 대응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남은 원소도 3, 4, 5야. 맞지? 괜찮나요? 그러면 3개를 3개로 1대1 대응이 성립하려면 즉 이렇게 쓸게요. 나머지 원소야. 나머지 원소 F3, F4, F5가 대응되려면 지금 밑줄 친 1, 2는 써먹었기 때문에 남은 원소 3, 4, 5가 F3, F4, F5로 대응이 돼야 되니까 3개 나열하는 방법 3팩토리얼 이렇게 대응이 돼야겠죠. 따라서 지금 밑줄 친 1, 2를 고려를 했을 때 이때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3팩토리얼 해서 12가지가 나오는데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쌤이 파란색 쳐볼게. 2, 3 원소 대응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F1, F2를 이제 2, 3에다가 대응시키면 두 가지겠죠. 그 다음은요. 나머지 원소 3개를 또 3개로 대응시키니까 3팩토리얼이겠지. 경우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1번 케이스는 순서쌍이 전체 4가지가 있고 각 경우에마다 똑같이 경우의 수가 나오는구나. 12가지. 그래서 48가지. 그렇다면 2번 어때요? 똑같겠지. 상황이 똑같겠죠. 그죠? 숫자만 달랐지 대응 관계는 다 똑같을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결론만 적을게요. 48가지. 이렇게. 자, 그런데 1번을 셀 때와 2번을 셀 때 겹치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누구? 1번과 동시에 2번. 1번과 동시에 2번. 즉 뭐냐면 F1과 F2의 차이도 1이면서 F2와 F3의 차이도 1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씩 차이가 나도록 모두 성립할 때 요거는 1번 셀 때도 세고 2번 셀 때도 세기 때문에 빼준다. 요 개념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럼 여기서 핵심이 누구야? F2라는 녀석이거든. 따라서 자, 첫 번째 F2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제일 작은 원소 1로 대응을 시켰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잘 봐. F2가 1로 대응되면 F1은 우리 1번 조건이 F1은 F2와 1 차이가 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F2가 1로 가면 F1이 0으로 갈 수는 없잖아. 0이라는 원소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1 차이가 나려면 F1은 2로 가야 돼요. 맞죠? 이렇게. 그리고 2번 조건에 따르면 F2와 F3도 1 차이가 나야 되거든? 그렇다면 F3도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2가 되어야겠죠. 그럼 뭐가 문제가 돼? 1대1 대응이 문제가 되죠. 1도 2로 가고 3도 2로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이 표현 쓸게요. 모순점이 생긴다. 어떤? 1대1 대응이어야 하는데 그에 모순점이 생겼다. 두 번째로 가볼게요. 하나씩 올려볼게. 2가 2로 대응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F1이 대응될 곳과 F3이 대응될 곳은 2와 하나 차이가 나는 녀석들이야.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게. 1이 될 수도 있고 2보다 하나 큰 3이 될 수도 있어요. 괜찮죠? 즉 F1을 2로 대응시키면 F1과 F3은 1 또는 3으로 대응시키면 된대. 다시 말하면 F1이 1이고 F3이 3이거나 또는 F1이 3이고 F3이 1이면 돼요. 이걸 대응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되겠네요. 두 가지. 자, 그러면 1, 2, 3에 대응되는 함수 값이 1, 2, 3이었어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건 4, 5잖아. 그래서 F4와 F5 이렇게 대응시키는 방법인데 얘는 누구한테 대응시켜야 돼요? 남아있는 원소 4, 5로 대응시켜야 돼요. 맞죠? 그럼 F4와 F5를 4, 5로 대응시키는 방법은 1대1 대응이어야 하기 때문에 역시나 2팩토리얼 두 가지가 돼야 합니다. 따라서 F2가 2로 대응될 때 나올 수 있는 함수 F의 개수는 2 곱하기 2, 4가지 이렇게 됩니다. 지금 F2가 1이 될 때, 2가 될 때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F2가 3이 될 때를 봅시다. 그럼 조금 전에 했듯이 F1이랑
F3은 3보다 하나 작거나 3보다 하나 큰 2와 4 중으로 대응시키면 돼요. 그럼 상황이 똑같겠지, 그치? F2는 3으로 대응됐으니까 경우수는 한 가지고요. F1이랑 F3을 이번에는 2, 4로 대응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남은 원소 4, 5를 이번에는 대응하지 않은 1, 5 원소로 대응시키는 방법. 즉 이렇게 할게요. 이제 F4, F5를 대응시키는 방법. 두 개 원소에 두 개를 대응시키는 거니까 2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네 가지. 네 번째, F2가 4로 대응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미 뭐 패턴을 봤겠죠? F1과 F3은 4보다 하나 작은 3으로 대응시키거나 4보다 하나 큰 5로 대응시키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나머지 원소 두 가지, 여기서도 네 가지. 거의 나왔다, 그지? 마지막 F2가 5로 대응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1번과 맥락이 똑같습니다. 왜? F2가 오면 가장 큰 원소거든. 그럼 얘랑 1 차이가 나는 원소는 4밖에 없어. 그러면 F1도 4로, F3도 4로 가면 1대1 대응의 위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경우의 수가 없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1번, 2번 더하면 48 더하기 48은 9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둘 다 세는 게 중복되는 게 4, 4, 4, 12가지가 있겠네요. 그래서 96가지에서 12가지 빼면 되겠다. 괜찮죠? 네.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네. 요 한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